우리가 정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심은 삼각형을 딱 그렸어. 그죠? 외심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이거죠? 외심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외심은 수직으로 내리면 변의 수직 이렇게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이게 외심의 정의죠. 그러면 외심은 여기 외접원의 중심이다 보니까 꼭지점까지 거리를 꼭지점까지 하게 되면 반지름으로서 같죠? 외심. 그러면 이게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죠? 이렇게. 외심은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외심은. 정의도 중요하지만 정의보다 외심은 거의 외심. 딱 그러면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한 70% 되고 나머지가 한 30% 되는 거예요. 정의도 중요하지만 얘는 이 성질이 더 중요해.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죠? 그러면 이 둘이 합동이죠? 이렇게 합동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합동? 요렇게 합동. 머릿속에 더 합동. 그 다음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지? 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 이 각과 이 각이 같죠?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알겠어요? 합동.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합동. 이게 외심이야, 외심. 그러면 내심은 이렇게 삼각형을 딱 그렸을 때 이게 내심이다. 그러면 내심은 이게 더 중요해.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이게 내심은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해.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오케이? 그리고 내심은 여기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내접하는 원에 있다,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있다고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보고, 어떻게 돼? 이렇게? 수직으로 접점에 내리면 이게 반지름으로서 같아지는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반지름으로서 같아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접선을 그었으니까, 요렇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고. 알겠어요? 이렇게 같은 거지. 이렇게 같은 거고. 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고.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됐어요? 이렇게 같아지고. 또 뭐가 같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합동이지. 쐐기 모양.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합동. 알겠어요? 요게 일단 내심, 외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거기서 똑같은 성질을 추가적으로 보면 요거. 외심은 요 각과 요 각의 관계가 여기가 A면 여기가 2배가 된다. 여기가 2배면 여기가 반 되고 거꾸로 보면 반이 되고 2배가 되고. 알겠어요? 내심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A면 여기가 90 플러스 2분의 1 A가 된다. 이렇게 똑같이 일단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요거는 더 많이 쓰이고요. 요거는 그냥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하면 그냥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지만 뭐든지 다 알아두는 게 좋고요. 또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외심은 꼭점까지 거리가 같다 보니까 여기가 A면 여기도 A지, 여기가 B면 여기도 B지, 여기가 C면 여기도 C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게 되면 90도가 되죠. 사실 몰라도 되는 공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공식으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원래 내심은 각의 이등분이니까 이각기 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식으로 본다기보다 이렇게 표시하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씩 더하면 당연히 뭐겠어? 90도가 되겠죠.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내심하고 외심하고 하나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다른 게 이런 거죠. 외심은 위치가 중요하고 외심의 위치가 중요하고 내심은 무조건 내부에 존재하는 거니까 내심은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외심은 위치가 중요하고 내심은 넓이가 중요한 거예요. 넓이. 추가적으로 외심에서는 위치. 외심은 위치. 이렇게 예각삼각형일 때는 내부에 존재해서 예각삼각형일 때는 내부에 존재해서 그냥 꼭점까지 거리가 같다. 이 표시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3개 나오니까 각 표시할 수 있지? 외심은 둔각 삼각형일 때는 외부에 존재해. 외부. 근데 여기 긴 부분에 여기에 존재해. 왜냐하면 요점을 지나면 원을 그려봐.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쯤 있겠네. 그지? 외심. 둔각에서 외심은 이쯤에 있어.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꼭지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으로서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면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이 각이 A고 이 각을 B라고 해주면 이 각도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죠? 이등변 삼각형. 이 각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요것도 있다는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C면 여기도 C가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직각삼각형에서는 외심, 이거는 외심이라고 얘기를 해줘. 이게 외심이야. 외심이야. 이거 안 해준다고. 직각삼각형에서는 외심이란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직각이 있고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갖다가 표시해서 그냥 이렇게만 표시돼 있어. 그럼 딱 직각삼각형에는 빗변의 중심이 외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변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딱 이 점이 있다. 그럼 이 점이 뭐야? 외심이야. 이 점이 외심이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꼭지점까지 거리가 당연히 외심이니까 같겠죠? 그래서 이 각이 A면 이 각도 A고. 그럼 보세요. 이 각이 B면 이 각도 B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곽과 같으니까 이 각은 2A가 되겠죠.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곽과 같으니까. 그 다음에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곽과 같으니까 이 각은 2B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곽 같으니까 여기 2A, BB. 두 내각이 2B. 그 다음에 여기는 90도. 이거 당연히 180도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요성질을 한 번 더 볼게요. 잘 봐. 요성질을 잘 봐봐. 잘 봐. 여기 있죠?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가 A면 여기가 몇 A? 그럼 둔각일 때 보세요. 외심이 여기 있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A야? 그럼 어디가 2A죠? 여기 A, 여기 A, 여기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아니야. 마주보는 데가 아니야. 여기가 A야. 여기가 2A가 아니고, 여기가 몇 A? 이렇게 둔각일 때.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같을 테고. 여기 A, 여기 2A입니다. 중요해요. 직각일 때, 외심. 여기가 B면, 여기가 당연히 2배. 여기인지 알겠어요? 물론 얘는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기 B면 여기 이게 표시만 해놓으면 다 알아. B면 B니까 여기 두 개도 하면 2B가 되지. 근데 여기 B면 2B, A면 2A, A면 2A, A면 2A, A면 2A, B면 2B.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거 아니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심은 뭐가 중요해? 넓이.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 내심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꼭지점까지 딱 자르면 이게 반지름으로서 같아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
오케이? 이렇게 잘라서 요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세 개를 더하면 전체 넓이가 되겠지? 이 변의 길이가 A고 BC라면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맞아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다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다 보니까 R이 똑같지? 내저번의 반지름 2분의 세변의 길이의 합에다가 2분의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을 곱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 공식을 따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내저번의 반지름이 주어지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삼각형의 넓이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뭘만 배웠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요거 하나 배웠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두 번째 공식이 나온 거야. 어떻게 하냐면 삼각형의 넓이는 세변의 길이의 합에다가 2분의 세변의 길이의 합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을 하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따로따로 알아두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외심에서는 위치, 내심에서는 넓이. 요거는 이제 기본이고 요거 두 개는 기초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봤어. 여기까지 또 본 거야. 다시 한번 복습한 거야. 그럼 삼각형에서는 봐봐.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볼까요? 이등변 삼각형은 한번 보자.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봐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어딘가에 외심이 있어 없어? 어딘가에 외심이 있겠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외심이잖아. 이해 가니 안 가니? 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어딘가에 외심이 있겠지. 어딘지 모르지 아직. 이쪽에서도 해야지. 이쪽에서도 하고. 그러면 외심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럼 내심은 또 뭐야? 내심은 가계 이등분선. 가계 이등분선 위에 어딘가에 뭐가 있어? 내심이 있겠지. 근데 변의 수직 이등분선과 가계 이등분선이 일치하지.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가계 이등분선과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 외심이 있지?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어? 내심이 있지? 그러니까 대충 어디쯤 있냐면 외심이 한 이쯤 있지? 이 문제에서는. 가계 이등분선이니까 내심은 한 이쯤 있겠다. 이렇게 하나의 선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다시 한번 봐봐.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가계 이등분선상에 내심이 존재하겠지. 근데 가계 이등분선이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지. 그럼 수직 이등분선상에 존재하고 가계 이등분선에 존재하니까 내심과 외심이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하는 건지 알겠어? 이렇게? 이 선상에 어딘가에 있겠지? 그러면 정삼각형은 보세요. 가계 이등분선이면서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계 이등분선이 되면서 정삼각형이니까 이거 똑같은 거야. 수직 이등분이 똑같이 되겠지.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요 내심과 뭐가 같아? 외심이 딱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정삼각형에서는 봐봐. 가계 이등분선이면서 수직 이등분선이 되지.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에 내심과 외심이 존재하지. 또 여기 가계 이등분선이면서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지. 그러니까 이게 딱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내심과 외심이. 얘가 가계 이등분선이 이렇게. 둘 다 여기니까. 둘 다 가계 이등분선이 되면서 수직 이등분선이 되니까 내심과 외심이 일치하는 건지 알겠어요?